여러분, 혹시 최근에 방송인 송은희 씨가 근육 1kg의 가치가 약 300만 원이라고 말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근육으로 1억 원을 만들겠다며 단백질 파우더 큰 통을 사놓고 몇 끼니마다 10피기씩 단백질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45년 넘게 진료를 해온 정혜성 의사입니다.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근육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실감하며 듣습니다. 근육이 조금만 사라져도 일상은 흔들리고 지갑은 얇아지고 삶의 질은 단숨에 저하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68살 김 어르신은 예전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겨우 한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 문턱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넘어짐에도 골절의 위험이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산책도, 친구와의 등산도, 손주와의 축구도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고 그 사이 새로운 합병증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병원비, 재활비, 간병비를 합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순식간에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맙니다. 저는 그러한 현실을 매일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최근 들어 기운이 없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아침마다 몸이 뻐근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단백질이 결핍되면 근육 손실뿐만 아니라 피로감, 면역력, 저하, 심혈관 건강, 악화까지 이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육이 수축 이완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면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암 환자처럼 보일 정도로 근육량이 바닥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악력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8kg 수준이었죠. 물건을 집다가 놓치고 병뚜껑 하나 여는 것도 힘겨워하실 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드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 혹은 따님이 사다 주시는 보충제 조금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2지 이상으로 그리고 식사 타이밍과 종류를 조절해드리면 3개월 이내에 악력이 50% 이상 회복된 분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익산에 사시는 박성기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악력이 18kg에 불과했지만 3개월 뒤에는 28kg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고 손자와 축구를 하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셨죠. 단백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아침 공복에 야채와 함께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근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콩두부 등 90%, 등푸른 생선 30%, 그 외 동물성 단백질 10%의 비율을 지키면 혈관 건강과 근력 회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 달라질까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45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80세에도 50대 근육, 70세에도 30대 기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 단백질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보세요.
지금 냉장고를 열어 달걀, 두부, 생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근육 상실이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종합 재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7순이 넘은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활달하게 동네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작은 계단 한두 개를 오르내리다 다리가 풀려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나신 뒤 고개를 들어 제게 건넨 첫 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렇게 허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어르신의 골절 부위는 허벅지뼈 중 가장 굵고 튼튼해야 할 부위였습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뼈가 받친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를 모두 합치면 최소 1,000만 원은 좋게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에도 6개월 넘게 재활병원에 입원하셔야 했고 그 기간 동안 간병인 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의 진짜 대가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비용, 응급실 방문, 수술, 재활, 간병까지 이어지는 의료비 지출, 정서적 비용,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사회적 고립, 시간 비용, 익숙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개월씩 소요되는 회복기간. 저는 종종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근육을 단 한 번 채워 넣을 수 있다면 어떤 삶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손주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거대한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단백질이라는 작은 영양소입니다. 근감소증을 겪는 많은 분들은 단백질만 먹으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합니다. 사실 보충제에만 의존할 경우 그 안에 함유된 첨가물이나 소금 함량이 오히려 신장과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 중심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진료실에 찾아오신 이춘자 어르신께서는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3번씩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단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공 소시지, 치즈 스틱, 비타민 보충제, 그리고 식사 대신 단백질 쉐이크 몇 잔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연 단백질 전환, 아침 달걀 2개, 파스 통곡물, 식빵 1조각, 점심 등푸른 생선고등어, 삼치, 플라, 두부 반모, 저녁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버섯 조림 플라, 채소 반 접시, 공복 및 운동 후 타이밍 지키기, 아침 기상 직후 물 1컵, 플라, 견과류 소량, 운동 가벼운 산책 계단 오르기 후 30분 이내, 단백질 스무디, 비율 유지, 식물성 유구 10%, 생선 해산물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 이 루틴을 4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이 어르신은 악력이 11%에서 12%로 회복되었고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물컵 하나도 깨먹을까봐 조심했는데 이제는 손주가 집에 와서 장난쳐도 안심이다라는 말씀에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육 감소가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생체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근감소증은 결국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근육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기초 체력이라고. 이를 잃으면 독립된 삶은커녕 병원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기 십상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유일한 투자입니다. 다음에는 이 같은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과 과학적 근거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짐과 골절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움직이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혈액검사 결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식단을 점검할 때마다 이 통계가 생각납니다. 어르신들은 왜 이토록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첫째, 식욕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고 식사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맛이 옅고 질긴 음식은 잘 삼키지 못해 외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재료 등심, 생선, 콩류, 두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매일 꾸준히 사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부족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한 채 막연히 식사만 거르거나 가벼운 보충제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이 결핍되면 몸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면역력 저하. 단백질은 항체와 면역세포의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상처 회복 지연. 외상이나 수술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재방문이 잦아집니다.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 증가. 근육이 뼈를 지탱하는 역할이 약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20년 추적 연구에서도 근감소증이 있는 9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률이 정상보다 3배에서 3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이 단지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신 건강에 중추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른바 생체 펌프 기능이 약해져 혈류 흐름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결국 심혈관 질환과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만난 전북 익산의 김춘자 어르신 7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식욕도 떨어지고 다리에 상처가 나면 몇 주가 지나도 잘 아물지 않아 삶의 활력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 0, 6개도 미치지 못해 근육은 물론 면역세포와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하루 단백질 섭취 목표를 체중 1kg 1g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식단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재생, 호르몬 생성, 효소 작용 등 수백 가지 생리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단순한 근력 약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혈당, 저혈압,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골절 후유증 등 다양한 형태로 몸 구석구석에 균열이 생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백질 섭취가 충분치 않은 그룹은 근감소 속도가 1, 아이론배 파스터하고 혈관 탄력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정량적 목표 아침, 점심, 저녁에 각 15, 30g씩과 타이밍 전략 아침 기상 직후, 운동 후 30분 이내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강남구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 68세는 처음 제게 오셨을 때 허벅지 근력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일상 동작조차 힘겨워 하시던 분인데 제가 제안한 식단 루틴을 5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악력이 필에서 32kg로 회복되었고 산책 시 숨차는 증상도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서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산책 모임에도 참여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 결핍 해결 식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달걀 2개 파라, 통곡물 토스트 파라, 그릭 요거트 플레인. 점심 두부 반 모 플러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한 토막 플러스 채소 샐러드. 저녁 닭가슴살 100g 플라, 현미밥 소량 플라운 나물 반 접시. 간식 운동 후 견과류 한 줌 플라, 단백질 스무디 우유 또는 두유 기반. 이 식단을 통해
어르신들은 하루 총 890g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포도당 대사가 안정되어 혈당 변동 폭이 줄고 면역세포 활성도 높아집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섭취는 근합성 신호를 극대화해 근육 회복 속도를 2300%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단백질 결핍의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 4에서는 이러한 루틴을 더욱 강화하는 세부 영양 전략과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보충제 선택 가이드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단백질 루틴을 한 단계 더 강화하기 위해 세부 영양 전략과 보충제 선택 가이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단백질 섭취의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체중 1kg당 1, 두더 영걸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가운데 근합성을 촉진하는 류신, 루틴의 함량이 높은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류신은 근육세포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아미노산으로 한 끼당 5바바지 이상의 류신을 섭취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 우선 동물성 단백질 달걀, 살코기, 생선, 유청 단백질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 외 프로테인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류신 함량이 높아 운동 직후 타이밍에 안성맞춤이죠.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시는 분은 콩, 완두 등 류신 함량이 비교적 높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을 조합해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소화 흡수율 관리, 노년층은 위장 소화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이를 고려해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처럼 불필요한 유당 지방이 제거된 제품을 선택하면 위장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혹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저온 추출 방식으로 제조된 분리 단백질 아이솔레이트를 고르면 소화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식사와 보충제 균형. 저는 매 끼니 자연식품 기반 단백질을 70%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입니다. 하루 식사 3끼를 충분히 챙기기 어려울 때, 혹은 운동 직후 빠른 흡수가 필요할 때 보충제를 활용하되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의 30% 타워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타이밍별 추천 보충제, 운동 직후 골든타임,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 20-30g, 아침 공복 보충, 카제인 단백질 서방형, 또는 혼합 단백질 멀티컴포넨트 함섬 20g, 취침 전 카제인 단백질 10g 서서히 흡수되어 밤새 근육 재생 지원, 품질 인증과 원료 투명성 확인, 보충제 구매 시 NSF, Informed Sport, GMP 인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료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유해 중금속 이물질 검사를 거쳤는지 라벨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저가 제품을 무작정 선택하면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같은 오염 물질이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충제 부스터 성분, BCA, 베탈라닌, 크레아틴 등 부스터 성분은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은 크레아틴 섭취 전 신장 기능 검사 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레아틴은 근력 파워 향상에 효과적이나 수분 보유량이 늘어나 신장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전해질 균형,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를 신장에서 걸러내기 위해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2아이드엘 이상의 물을 목표로 식사 중, 식사 후, 운동 후 골고루 나누어 마시세요. 운동 중엔 전해질 음료 소금, 칼륨, 마그네슘, 함유를 소량 섞으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수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실전 적용, 루틴 예시, 제로섹스, 30기상 직후 따뜻한 물 1컵 플러스 유청, 단백질, 헬스고기 스무디, 제로세바, 경량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20분, 제로세바, 30 아침 식사, 달걀 2개, 플러스 통곡물빵, 플러스 그릭 요거트 또는 카세인 90g, 단 열렬 간식, 견과류 파르스, 저온 추출, 완두 단백질바, 투블레,
공룡 점심 식사, 두부 반모, 파란 등푸른, 생선 파란 채소 샐러드. 펜바첸, 공룡 가벼운 운동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 15분. 펜바첸, 30 운동 직후,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 25개. 에이탈, 30 저녁 식사, 닭가슴살 100g 플라, 현미밥 소량, 플론 나물반 접시. 21, 공룡 취침전, 카제인 단백질, 우시카리. 부작용과 주의사항, 과도한 단백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하루 단백질 TDL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양 불균형, 단백질에만 집중하다가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청, 카세인, 콩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적절한 대체 식품 달걀 단백, 어류 단백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 전략을 실천한다면 단순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근력 혈관 대사인지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45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 같은 세부 전략을 꾸준히 적용한 분들의 90% 이상이 3개월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단백질 운동 회복에 삼위일체만큼이나 환경적 요소가 건강 유지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해 왔습니다. 특히 밋 노출 라이트 엑스포셜과 사회적 연결 소셜 스포트, 공간의 물리적 구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광과 생체 리듬.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을 조절하는 생체식 에서케디언 리듬가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단백질 합성과 회복, 대사 효율에 악영향을 미치죠. 아침 햇빛, 하루를 시작하며 30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되면 뇌의 시상하부가 낮이 왔다는 신호를 받아 코르티솔 분비를 정상화하고 이후 멜라토닌 분비도 저녁 시간에 맞춰 원활해집니다. 햇빛 부족, 실내에만 머무르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흡수 근합성이 저해됩니다. 실천 팁,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커튼을 젖히고 햇빛을 쬐며 10분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과일과 물 한 컵으로 모닝 루틴을 시작하세요. 날씨가 흐려도 실내 가까운 창가에서라도 광선을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실내 조명과 수면의 연계. 주간에는 밝고 청색 광블루 라이트, 이 집중력을 높이지만 저녁에는 반대로 황색 광 웜라이트를 사용해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강한 형광등, LED, 늦은 저녁까지 강한 백색광 아래서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웜라이트 조명 사용,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밝기를 낮추고 가능한 한 주황빛 정으로 교체하거나 스탠드를 활용해 조도를 낮추세요. 실천 팁, 스마트폰 TV 사용 시 야간 모드를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해 뇌가 이제 밤이다를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물리적 공간의 활성화,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 계획이 있어도 집 안 구조가 비협조적이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동선 단순화, 냉장고 문 앞에 견과류나 단백질 스무디, 재료를 배치해 먹어야지라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운동 공간 확보, 가벼운 스트레칭 맨손, 체조 계단 오르기를 방해하는 가구를 치우고 바닥에 매트를 깔아 언제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실천 팁, 운동용 밴드, 덤벨, 스트레칭 밴드를 손이 닿는 곳에 두고 거실, 소파 옆이나 침실, 한쪽 벽을 운동존으로 만들어두면 운동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파트, 커뮤니티와 동기부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함께하는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금세 지치지만 동료 의지가 생기면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소셜그룹 참여, 지역 복지관 노인정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체조, 건강 걷기 모임, 단백질 요리 교실 등에 참여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운동 일지 식단 사진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면 책임감과 성취감이 상승합니다. 실천 팁, 주 1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친구 이웃과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작은 목표 운동, 횟수 단백질 횟수를 서로 설정해 보세요. 파크, 자연과의 접촉,
자연 환경은 정신적 안정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숲이나 공원 산책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고 운동 후 회복을 돕습니다. 숲속 걷기, 주 2회 이상 가까운 공원 숲길을 30분 이상 천천히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면역력, 심폐지구력이 함께 개선됩니다. 정원 가꾸기, 화분 가꾸기, 텃밭 돌보기 등 가벼운 정원 활동도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팁, 스마트폰 알람을 주 2회 설정해 숲 산책 알림을 걸어놓고 걷기 전후 단백질 스무디를 섭취해 근합성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섹스,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제거, 소음, 공기오염, 온도 습도 불균형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코르티솔 분비를 높이고 단백질 합성과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방음, 가능하면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커튼 카페트를 이용해 실내 소음을 줄이세요. 공기 정화, 가습기 공기청정기를 활용해 적정 습도 사칭 60%, 미세먼지 관리에 신경 쓰고 환기를 매일 회 이상 시행합니다. 실천 팁, 밤에는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 라벤더 카모마일 등을 활용해 이완 효과를 높이고 취침 시 산소 농도를 높여줍니다. 셉다,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 전략, 장기 목표만 쓰면 금세 지치기 쉽습니다. 단기 목표와 보상 체계를 통해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일주 목표, 단백질 세끼 챌린지, 운동 5일 완료. 1개월 목표, 악력 1kg 증가, 걷기 누적 10km, 보상, 좋아하는 음악 앨범 듣기, 가족과 외식, 새로운 운동복 구입. 이런 작은 보상은 뇌에 긍정적 피드백을 줘 동기부여를 높여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한 달에 한 번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라고 권장합니다. 사진을 보며 내가 해냈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함이죠. 지금까지 단백질 운동 회복 환경, 마음의 5기둥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마음가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3개월 안에 50대 근육과 30대 에너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양 체크리스트. 하루 단백질 목표. 체중 1kg당 1. 두더. 제로그리. 한 끼 단백질 30g. 류신2. 5G 이상 포함. 단백질 비율. 식물성 60%. 생선 해산물 30%. 기타. 동물성 10%. 보충제 활용. 운동 직후 유청 단백질. 아이솔레이트. 함스 30g. 취침 전 카제인 20g. 하루 보충제 비중 30% 이하. 수분 섭취. 하루 5L 이상. 운동 중후 전해질 보충. 운동 체크리스트. 유산소 주 3회 이상 30분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전신 근육근 스쿼트. 푸시업 밴드 운동. 타이밍.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 가벼운 활동. 하루 10분 스트레칭 맨손 체조. 회복 및 수면 체크리스트. 취침 루틴.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 차단. 따뜻한 조격 심호흡. 명상 10분. 웜라이트 조명 사용. 수면 목표. 매일 7시간 이상 양질의 수면. 코르티솔 관리. 감사 일기 쓰기. 호흡 명상 2회. 5분씩. 파트. 환경 체크리스트. 아침 햇빛 7, 9시. 자연광 10분 이상 노출. 조명 관리. 저녁에 블루라이트 줄이고 웜라이트로 전환. 공간 정비. 단백질 간식 재료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 운동 도구 매트. 밴드 상시 접근 가능하게 비치. 소음 공기. 이중창 공기청정기. 가습기로 쾌적 유지. 파크. 사회적 정서적 체크리스트. 커뮤니티 참여. 주 1회 이상 운동 요리 산책 모임. 진행 상황 공유. 친구 가족과 목표 결과 사진 일지 공유. 보상 체계. 주간 목표 달성 시 작은 선물 간식 음악. 월간 목표 달성 시 가족 외식세 운동복 구입.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기. 큰 변화를 꿈꾸기보다 오늘 아침 단백질 1스푼 5분간 스트레칭부터 실천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계획이 어긋나도 좌절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지속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유 찾기, 왜 건강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떠올리면 동기부여가 오래갑니다. 손주와 뛰놀기, 여행 가기, 친구와 골프 치기, 진행 상황 기록하기, 체크리스트 표를 만들어 매일 표시하세요. 작은 성취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원군 만들기, 혼자 하기 버거우면 가족 이웃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할 때 꾸준함이 유지됩니다. 저는 45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단백질 한 스푼, 햇빛 한 줌, 친구와의 통화 5분,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호흡 명상. 이 모든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와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아침 단백질은 준비되었나요? 햇빛은 조금이라도 쐰 게 있나요? 수면 알람과 스트레칭 알림은 설정해 두셨나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